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를 웃게 하고 힘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이 두고 싶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한두 명쯤은 떠오를 겁니다. 직장에서 늘 부딪히는 동료일 수도 있고, 오해가 쌓인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지나온 인생에서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그를 멀리하고 피하는 게 더 편한 길 아닌가? 하지만 링컨은 가장 극단적인 갈등의 시대, 남북전쟁 속에서 오히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명언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적은 전쟁터에서 마주하는 상대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함께 일하지만 늘 견해가 부딪히는 상사,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동료, 사소한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가족, 또는 사회적 이견 속에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까지. 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미워하는 상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적이 실제로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내 마음 속에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를 단순히 피하려 합니다.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대화를 줄이고 가능한 한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질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과 갈등을 오래 품고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불면과 우울증에 더 취약합니다. 즉, 적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는 겁니다. 가끔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의미와 감정의 무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적을 원수로 두는 한 나는 매일 그 원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셈이 됩니다. 내 삶의 공간에 그 사람을 계속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내전을 경험한 대통령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갈라져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던 시대, 그의 곁에는 비난하는 정치인도 배신하는 장군도 끝없이 반대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적을 친구로 만들 때 그 순간 그 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관용을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궁극적인 화해 없이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적을 무너뜨리는 힘은 일시적이지만 적을 친구로 만드는 지혜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적을 친구로 만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나름의 불안과 두려움 혹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무언가 부족하다며 지적하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상사는 그냥 못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그 상사 역시 본인도 위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아래 직원에게 쏟아내는 방식으로 버텨왔던 것이지요. 물론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 관계가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게 아니구나. 그도 힘들어서 그런 거구나라는 시선이 생겼습니다. 그 이해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시작되면 다음 단계는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나와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같아야 하고, 내 방식과 같아야 하고, 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관점과 가치가 존재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즉,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똑같이 닮으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 속에서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제 자매도 다르고 부모와 자식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끝없는 갈등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름을 하나의 색깔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비로소 더 넓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작은 다리를 놓는 행동입니다.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관계를 잇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큰 행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인정의 한마디, 짧은 안부 인사, 혹은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상대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스며듭니다. 기업의 한 리더는 팀 내에서 늘 대립하던 두 직원을 일부러 같은 프로젝트에 배치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고 결국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다리를 놓으려는 용기가 관계를 전환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돈 문제나 건강 문제보다도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삶의 무게를 크게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와의 다툼, 부부 사이의 오해, 직장에서의 경쟁과 갈등은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을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남긴 명언은 단순히 이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분열된 시기였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같은 민족이 서로를 미워하며 죽이던 시대였지요. 그 한가운데서 대통령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진 링컨이 선택한 길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화해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민들이 서로를 적으로 바라본다면 나라가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작은 인간관계 속 갈등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두고 계속 싸우려 한다면 그 싸움은 결국 끝이 없습니다. 어쩌다 이길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 남는 상처는 계속 존재합니다. 반대로 그 적을 친구로 만들 때 갈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링컨이 강조한 지혜입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억울함을 잠시 묻어둬야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작은 손짓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불편하고
왜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노력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고 상대가 화내면 나도 화가 나는 신경세포의 작용입니다. 즉, 인간은 서로의 감정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도 더 날카로워지고 내가 부드럽게 대하면 상대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적을 친구로 만든다는 건 단순히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다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늘 갈등을 빚던 두 동료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 다른 한 명은 유연하고 즉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스타일이 달라 일을 할 때마다 충돌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먼저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더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상대 역시 당신이 있어서 일에 활력이 생긴다고 답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적이었던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적과 친구를 뚜렷하게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적과 친구는 고정된 관계가 아닙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입니다. 적을 적으로 두면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적을 친구로 만들면 내 삶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한 심리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면 갈등은 깊어지고 나의 태도를 바꾸면 관계는 달라진다. 이 말처럼 우리가 먼저 태도를 바꿀 때 상대도 변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적은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관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은 상대를 무조건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이해와 인정의 시선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인간관계는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적을 친구로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내 인생 전체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 갈등이 줄어들면 집이 편안한 공간이 되고 직장에서의 긴장이 줄어들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사이를 떠올려 봅시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주고 싶어 하고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서로를 적처럼 여기면 끝없는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새로운 유대가 생깁니다. 적대감 대신 우정과 존중이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집단에 속한다고 해서 서로를 무조건 적으로만 보면 갈등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링컨이 말한 적을 친구로 만드는 지혜는 결국 이런 사회적 화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갈등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연습입니다. 나의 기준에서만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대화에서 비난 대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늘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속상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셋째, 작은 인정과 긍정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적대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적이 친구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관계의 흐름은 바뀝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 작은 다리를 놓는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과정은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쌓인 분노와 미움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이해와 화해의 마음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적을 없애는 것이 곧 나를 해방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심리학자 카를 융은 당신이 미워하는 것은 결국 당신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을 향한 감정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과정은 내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치유하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지혜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관계의 지혜가 곧 인생의 지혜가 됩니다. 링컨이 남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아직도 불편하고 미운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계속 적으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친구로 만들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다리를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지혜가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적과 싸우지 않고 새로운 친구와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 관계로 짜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을 만나고 직장에 가면 동료와 함께하며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관계는 때로 따뜻한 힘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적을 친구로 만든다는 링컨의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략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적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결국 나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다른 관계마저 어둡게 물들입니다. 그러나 적을 친구로 만들려는 태도는 나를 유연하게 하고 마음에 여유를 주고 다른 관계에도 따뜻한 빛을 비추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관계를 정리할 때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피하는 것, 하나는 싸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피하면 일시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싸우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상처는 남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수용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관계는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링컨이 말한 친구로 만드는 길은 바로 세 번째 선택에 해당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의견이 부딪히고 작은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만 대한다면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려 한다면 세상은 훨씬 넓어집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도 모두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여전히 불편한 관계가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두면 내 마음은 더 지쳐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적으로 두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상대가 무뚝뚝하게 반응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민 인사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언젠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는 상대의 장점을 한 가지 찾아서 말해보세요.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져도 그 말은 관계의 균열을 메우는 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부터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갈등 속에서도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거대한 무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이어질 때 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떠올리고 아주 작은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한 번, 작은 친절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조금씩 친구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은 적에서 해방되어 평화를 얻습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링컨의 시대에도 진리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떠올린 그 사람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을 적대가 아닌 우정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하루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